안녕하세요, 박대지예요. 제 직업은 세무사, 유튜버, 그리고 박대지예요. 자, 아주 오랜만입니다. 추석 명절이었죠. 긴 연휴 어떻게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지나고 나니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더라고요. 저도 옷차림이 조금씩 두터워질 것 같아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자,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이유는 뭐 간단해요. 추석 때 일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쭉 쉬었어요. 뭐 추석 때 쭉 쉬면 되게 좋죠. 막 살도 막 찌고 막 무한정으로 찝니다. 자, 헛소리 집어치우고. 어쨌든 그래서 추석 때 놀기만 해가지고 어제 오늘 월요일 화요일 쭉 내내 그냥 일 쌓인 거 하느라 바쁘다가 오늘 저녁, 화요일 저녁에나 시간이 좀 나서 이렇게 또 한번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오늘은 오피스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근데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만. 첫 번째가 오늘 이거는 제가 블로그 원고를 제 블로그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PC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블로그를 참고하시면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게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구독 좀 눌러주세요. 구독이랑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이거 구독자 수 안 늘면 저희 같이 그 동업하시는 여 대표님이 유튜브 때려치우고 일에만 전념하라고 자꾸 저한테 푸시를 계속 줍니다.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오피스텔 관련된 세금 문제, 이 이야기는 어디서 출처를 제가 가지고 온 거냐면, 자, 여기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3일아이닷컴이라고 그 이제 세무사들에게는 네이버 같은 그런 포털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위한 정보들이 담겨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 거기에 유료로 회원 가입을 하고 그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런 속보 3일 총서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조세 구독 자료 같은 거를 보내줘요. 그래서 이 안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을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자, 오늘 오피스텔에서 그래서 얘기를 할 건데, 오늘 쭉 개요가 어떻게 되냐면 크게 5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 오피스텔의 개념 및 주거용과 업무용의 판단. 그리고 두 번째, 오피스텔 매입 취득 시 세금 문제. 세 번째, 오피스텔 보유 시 세금 문제. 그리고 네 번째, 오피스텔의 용도 변경 시 세금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피스텔 양도시 세금 문제. 이렇게 5가지로 진행을 할 건데 오늘도 일부러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자, 오랜만이니까 파이팅 있게 팔 한번 걷어붙이고 첫 번째 바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오피스텔의 개념이 뭔지, 그리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볼 건지 업무용으로 볼 건지 판단을 한번 해보자. 자, 그래서 오피스텔의 이론적 개념은 당연히 아셔야겠죠. 오피스텔은 뭐 저도 이번에 조사를 하게 되면서 처음 알게 된 건데,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더라고. 그러니까 호텔의 호를 빼고 오피스텔이라는 합성어더라고요. 그래서 뭐 백과사전에서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이 오피스텔이라는 건축물이 탄생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낮에는 이 오피스텔 공간에서 업무를 보고 저녁에는 별도로 마련된 숙식 공간에서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라는 그런 복합적인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신조어까지 만들어가면서 오피스텔이라는 건축물을 만든 것 같아요. 처음 탄생된 개념부터가 좀 애매하죠. 낮에는 업무용이고 저녁에는 주거용이고 뭐 언제까지가 낮인데? 그래서 뭐 이건 당연히 개념만 봐도 논란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만 보자면 업무로 사용하는 공간이 50% 이상, 그러니까 절반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어야만 오피스텔이 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게, 오늘 계속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이나 주거시설이 아니에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자, 그래서 뭐 개념은 뭐 알겠고, 이게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방금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뭐하러 이런 판단을 하고 있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왜 이런 판단을 할 거냐면, 그거는 건축법 얘기고 우리는 이제 세법을 얘기할 거니까. 그리고 그 세법에서는 딱 한마디를 합니다. 오피스텔은 실제 사용 용도 여부에 따라서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를 판단해라. 이렇게 딱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이
실제 뭐 주거용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이고, 그 외의 것들은 그냥 전부 다 업무용 오피스텔로 보시면 돼요. 뭐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실제적으로 판례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뭐 건축물의 구조, 형태, 기타 제반 사항에 따라서 판단하라고, 이렇게 열린 생각으로 판단하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또 뭐 여기까지만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하면 전문가가 아니죠. 자, 구체적으로 국세청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판단할지 업무용으로 판단할지에 대해서 보는 중요한 기준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중 첫 번째가 뭐냐면 오피스텔에 전입신고가 되었는지의 여부예요. 전입신고가 됐다고 하면 그분이 실제 주거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가 그 오피스텔에 사업자 등록증이 되었는지의 여부입니다. 자, 오피스텔에 사업자 등록증이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의 소재지가 그 해당 오피스텔로 되어 있다면 과세관청이 생각하기에는 이 오피스텔에서는 업무를 보는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세 번째가 공과금 영수증의 사용량을 보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처음 한 건데, 공과금 영수증을 보면 전기, 수도, 뭐 가스 사용량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열이 돼 있죠. 어쨌든 그 공과금 영수증 란에 사용 비율을 보고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를 판단한다고 해요. 자,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구독하는 신문이나 잡지를 보고도 판단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뭐 사무실에서 보는 잡지랑 신문이 뭐 일반 주택에서 보는 잡지랑 신문과 크게 다른가? 뭐 업종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취사시설이 구비되어 있는지 등의 여부로 판단을 한다고 해요, 과세관청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판단을 하실 때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과세관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기준들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들을 자기가 체크를 해가면서 내가 지금 이거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큰 관점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들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 이것도 시간 들여서 괜히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겠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세금 문제에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에 따라서 세금 문제가 조금씩 달라지겠죠.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오피스텔 관련된 세금 문제, 오늘 얘기할 큰 틀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첫 번째, 매입을 하고 오피스텔을, 그리고 오피스텔을 보유를 하고, 그리고 오피스텔을 양도까지 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시간 순서상으로 제가 구조상으로 쭉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시점, 그러니까 매입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세금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취득하니까 뭐 나와야 된다? 취득세 나와야 된다. 자,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당연히 취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뭐 이런 하나만한 소리를 하려고 취득세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 취득세 세율 때문에 그래요. 자, 취득세율은 일반 건축물을 취득하는지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지 두 개가 세율이 달라요. 어떤 게 세율이 낮을까요? 상식적으로 주택이 세율이 낮겠죠. 자, 그런데 아쉽게도 취득세법에서 말하는 주택이란 주택법상 주택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기억을 잘 떠올리셔야죠.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념에서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택법에도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분류하지 않고 준주택으로 분류를 합니다. 뭐 이거는 제가 재산세 예전에 한번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준주택은 그냥 주택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뭐 당신들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판단하고 자시고 문제가 아니라, 뭐 오피스텔은 건축물 대장이나 사용승인서나 어디에도 주택이라고 안 나와있잖아. 그래서 오피스텔은 일반 건축물 취득세율인 4%, 그러니까 더 정확히는 농특세 0.2%랑 지방교육세 0.4%가 포함된 4.6%의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만 놓고 보자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뭐 판단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4.6%예요. 자, 그 다음 매입시 부가가치세 있죠. 자, 오피스텔을 원칙적으로 최초에 뚝딱뚝딱 지어서 분양받아서 제가 취득을 하면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부담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질문하시죠. 세무사님, 네, 이거 주거용으로 사용할 건데 이거 주택인데 이거 부가가치세 왜 부담해야 돼요? 자,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죠. 근데 왜 부담해야 되냐면 우리나라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이렇게 말해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겠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을 의미해요. 자, 근데 오피스텔은 뭐라고 했다?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라 준주택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최초에 분양받아서 취득하게 되는 그 오피스텔은 준주택이니까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말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겠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분양받아서 취득한 오피스텔에서 내가 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반 과세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과세사업을 한다면 내가 사업을 위해서 이 오피스텔을 매입했으니까 그거는 사업을 위한 매입이고 뭐 세금계산서를 수취를 했겠죠. 그러면 당연히 매입공제가 환급이 돼야겠죠. 자, 반대로 내가 분양받아서 취득한 이 오피스텔에 실제 내가 주거하거나 그래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내가 주택임대 사업자로서 주거용으로 임대한다고 하면 내가 최초에 부담한 그 매입비, 그러니까 매입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될 수가 없죠. 왜냐면 일단 내가 실제로 그 오피스텔에서 거주하게 되면 나는 사업자가 아니니까. 사업자가 아니면 뭐 부가가치세 이슈 자체가 없죠.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로서 그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하게 되면,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임대하게 되면 그분은 주택임대사업자니까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러면 매입세 공제 못 받죠. 면세사업자니까. 뭐 요 정도가 매입시, 오피스텔 매입시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슈에 대한 큰 틀인데 요 정도는 거의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질문을 좀 하세요. 자, 이 오피스텔이 내가 지금 취득할 오피스텔이 분양으로 취득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취득했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오피스텔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실제 소유자가 거기서 거주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그 원 소유자가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고 임대를 주던,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던 오피스텔이겠죠. 자, 이렇게 되면 한 분은 사업자가 아니시고 한 분은 면세사업자에 해당이 되니까 부가가치세 이슈 자체가 발생이 안 되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최초 분양 취득하는 오피스텔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분양으로 취득하신 원 소유자가 있고 그리고 재차 내가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거야 지금. 근데 그 재차 취득하는, 내가 취득하는 그 오피스텔이 주거용인 경우에 부가가치세 이슈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최초에 분양받아서 취득하는 오피스텔이랑 논점이 다른 게 뭐냐면 최초에 분양받아서 취득하는 그 오피스텔은 아직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정해지지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매입할 이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미 판명이 난 오피스텔을 내가 매입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차이점이 분명히 드러나죠. 뭐 요 정도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오피스텔을 최초에 매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부가가치세 이슈 정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서 오피스텔을 매입을 하고 이제 내가 보유를 하겠죠. 자, 보유를 할 때는 매입할 때보다 조금 더 많은 세제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재산세 있을 거고 종합부동산세 있겠죠. 그리고 종합소득세 있을 거고 부가가치세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두 개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게 재산세랑 부가가치세입니다. 주택은 재산세 과세 대상으로 열거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런 하나만한 소리 하려고 재산세 얘기를 또 꺼내는 게 아니라 재산세도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져서 이렇게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취득세는 뭐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실질관계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건축물 대장이나 사용승인서에 무조건 주택으로 나와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일반 건축물이야, 그래서 4.6%야 무조건 오피스텔은, 그래서 취득세는 무조건 건물분으로 과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재산세는 실지 사용 용도가 중요하다라고 법에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아까 제가 처음에 개념에서 설명드린 과세 관청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위주로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를 판단합니다 라고 말씀드린 그 기준들이 이제서야 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재산세 과세 대장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등재가 돼 있거나 또는 주거용으로 등재가 돼 있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신고가 돼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들에 의해서 파악이 된다면 이거는 뭐 일반 토지 건축물분으로 재산세율을 매기는 게 아니라 주택이 명확하니까 주택으로 재산세율을 매겨 라고 재산세법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주택 재산세율이 여기도 낮겠죠. 0.1%에서 0.4%로 주택 재산세율이 일반 토지 건물분에 비해서 낮습니다, 세율이. 자, 그리고 뭐 일반 토지 건축물로 빠지게 되면
토지분에 대해서 재산세 내야 되지, 건물분에 대해서 재산세 내야 되지, 뭐 이렇게 각각 구분돼서 재산세를 2번 납부해야 되죠. 근데 주택은 뭐 나눠서 납부하라고는 했지만 결국에는 주택이라는 물건 하나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뭐 이러니까 뭐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주택이 훨씬 유리하겠죠. 어쨌든 재산세 세율을 매길 때는 취득세와 반대로 실지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실지 사용 용도로 주택을 판단한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유 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 두 번째, 재산세에 이어서 부가가치세 이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유하는 시점에서는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를 이제 판단을 해야지. 취득은 끝났으니까. 그래서 주거용으로 판단이 됐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이라면 이건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겠죠. 자, 그리고 판단했을 때 업무용으로 판단이 되면, 자, 그런데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내가 실제로 매입을 해서 그 오피스텔에서 업무용으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 매입한 내가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거야. 그래서 그 오피스텔을 다른 사업장으로, 그러니까 다른 일반 과세 사업자에게 임대를 내주는 거지. 그러면 이 업무용 오피스텔 임대와 관련된 월세와 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포유시 세금 문제도 뭐 크게 복잡할 건 없어요. 보니까 뭐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일부러 끊어야겠고, 2부를 가서 뭐 연도 변경시 그리고 양도시 오피스텔에 대한 세금 문제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요게 조금 더 들어가서 어려울 거예요. 아무튼 2부에서 뵙겠습니다. 끝!